안녕하세요. 부산시약사의 미디어 컨텐츠 위원장 이양란, 명예위원 최혜룡 약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겨울철 감기 한방제제 소시오탕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소양병, 소시오탕 대표하는 이제 소양병. 사실 저 내용은 박영순 박사님 내용을 많이 참고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중추신경계는 흥분되어 있고 자율신경계는 실조되어 있고, 포인트가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있다는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혈액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니까 뭐 어떤 산소 공급이 잘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사람이 세균 바이러스의 침입을 받아서 입도 마르고 뭐 목도 입도 쓰고 어질어질하고 왕래한 열, 열이 왔다 갔다 할 때 쓴다는 건데, 저 왕래한 열이란 걸 확장시켜 가지고 기분이 나빴다 말았다 할 때도 갱년기에도 시오제를 쓰죠. 지금 제가 딱 정리해놓은 저 내용을 지금 보니까 포인트가 아래에서 두 번째 담즙 분비를 촉진한다. 저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담작용, UDCA 같은 경우에도 어떤 지방간 개선 작용이 있고 그리고 어떤 면역 반응을 개선하거든요. UDCA 자체가 소수성 담즙산이 많아지면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병원균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면역 반응이 과잉으로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래서 담즙이 나와서 UDCL 예를 들면 담즙이 나와가지고 그걸 빼주니까 면역의 과잉 반응이나 항원항체 반응의 어떤 알러지 반응을 줄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를 지금 소양병으로 이제 설명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간염도 제거하지만 항알러지, 그 다음부터 면역 반응을 개선한다는 거잖아요. 자율신경, 중추신경. 황금이 제일 많이 들어있네요, 소시오탕에. 그러네요. 묵묵부력 음식, 그러니까 묵묵하게 뭐 말없이 그리고 먹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 묵묵부력 음식 저것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 두 가지 정도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결혼식 이것도 실제 상황, 결혼식을 앞두고 저 아니고요. 결혼식 앞두고 어떤 여자분이 밥도 안 먹지만 말을 안 웃는 거예요. 긴장을 했는지. 입을 안 벌리는 거예요. 묵묵한 거예요, 너무. 그래가지고, 그 묵묵부력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저걸 소시오탕을 먹고, 일주일인가 10일 먹고, 좋아졌어요. 활짝 스트레스를 안 받고, 이게 제잘거리면서 결혼식을 하셨고, 물론 무슨 어떤 위약 효과,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지만,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지만, 소시오탕 그런 소양병의 대표 처방이다. 감기가 모방까지 표가 아니라 어떤 신부나 소화기에까지 침범해가지고 식욕 변화 등을 일으키고, 해열제를 사용해도 열이 잘 안 떨어지는 건 저 소시오탕이 담즙 분비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소화기에 문제가 있으면 열도 잘 안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애기들 열 안 떨어질 때도 전 아세타미노펜 같은 전혀 안 써도 소시오탕에다가 뭐 속고제 쓰고 이러면 열 잘 잘 떨어집니다. 진짜로. 진짜 잘 떨어집니다. 적응증은 리얼리. 약국에서 제가 소시오탕 공부해서 꼭 이런 거 물었던 것 같아요. 며칠 되셨나요? 며칠 되셨나요? 이게 포인트? 밥은 잘 드시나요? 이게 그 한열왕래라는 게 아침에 열이 났다 저녁에 열이 떨어져도 한열왕래거든요. 그리고 해열제를 먹어서 열이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는 것도 한열왕래거든요. 그러니까 해열제가 잘 안 드는 사람한테도 이제 소시오탕 쓸 수 있는 거죠. 해열제가 원래 뭐 반감기에 의해서 좀 그런 거긴 한데 돼도 그래도 해당이 되는 거죠. 시오 게지탕 나왔습니다. 시오 게지탕. 이건 이제 쉽게 말하면 소시오탕이 게지탕이 합쳐져 있는 건데, 게지탕이 있으니까 저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외증 미거자, 그러니까 표증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사람, 신체통이나 두통, 발열 이런 쪽에 어떤 관절통이 없어지지 않은 사람을 포인트로 해서 쓰는 건데, 저기에 적응증이 되게 성격적인 어떤 체질적인 걸 써뒀어요. 마르고 미인형이다. 예민하고 깔끔하다. 성격이. 그 예민하고 미인형이고 마르고 날씬한데 하는 일은 많고 뭔가 일을 확실하게 하려는 사람. 그러면서 소화불량, 어지러움, 메스꺼움, 두통 있는 사람한테 감기가 아니라도, 그리고 소시오탕보다는 오히려 좀 더 체격이 마른 사람이에요. 그 체격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일본 책이 있는데 소시오탕도 갈근탕보다는 좁지만 조금 더
마른 게 시오게지탕입니다. 네. 물론 그것만 보고 쓰지 않고 안 그래 체육이 안 그래도 쓸 수는 있지만 좀 더 그쪽이 좀 더 안 되나요? 그리고 친신번 졸중통 가슴도 답답하지만 여기 중통이랑 이게 위장관의 통증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이쪽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근육이 긴장돼 가지고 위장관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약간 과민성 장증후군처럼 설사를 했다가 복통이 있었다가 그런 사람한테도 시오게지탕을 씁니다. 아, 해당 없네요. 네. 그 다음 뭐죠? 인삼 패독산. 네. 자, 패독산과 갈근탕의 차이를 묻는 질문들이 있었는데 사실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냥 같이 나오니까 물어보실 수 있다고 봐요. 네. 기육이 두터운 사람한테는 당연히 갈근탕 쓰겠죠. 네네. 마황이 그렇겠죠. 들어가 있는. 근데 기육이 엷으면서도 단단한 사람이 패독산에 맞거든요. 그게 본초를 보면 강활, 독활, 천궁 같은 게 들어있는 게 기육이 엷으면서도 단단한 사람. 그러니까 이것도 패독산도 사실 약간 시오게지탕처럼 마르면서 단단해 보이는 사람한테 좀 더 맞아요. 그리고 약국에 왔을 때는 인삼 패독산이 관절의 수습을 처리하는 약 본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뼈마디가 쑤시면서 아프다는데 많이 잘 뼈마디가 쑤시면서 아프다. 이게 가장 포인트가 되겠네요. 되죠. 몸살인데 뼈마디가 쑤시면서 아프다. 네. 그리고 피부가 엷고 연약한 경우에는 참고로 곽향, 소엽, 계지, 창출 같은 게 들어있는 약이 쓰입니다. 쌍화탕이 간을 도와주는 거라면은 그게 제대로 기능하려면 비위도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비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소화기가 떨어져 있는 사람은 베나치오나 가스알명스 같은 성격의 오늘은 막 평이산, 다 나와. 평이산을 기반으로 하는 불황금 전기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불황금 전기산에 쌍화탕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뼈마디가 쑤시고 아프고 기육이 엷으면서도 단단한 사람 같으면 패독산의 쌍화탕이 잘 듣죠. 그걸 아예 쌍패탕이라고 하기도 해요. 쌍패탕. 네. 네네. 그걸 쌍패탕이라 하기도 하거든요. 둘이 조합이 되게 좋아요, 이것도. 그래서 뭐 진통 혈행 개선에 강활, 독활, 천궁이 있고 뭐 해열시키는 시오전호가 있고 기관지, 편도, 인후에 쓰는 길경지각 감초가 있고 세포 에너지 생성을 돕는 인삼복령 이렇게 감초가 있는데 길경이나 감초가 들어있으면 기관지, 인후에 그렇죠. 인후에 염증을 잘 잡거든요. 길경 감초가. 그래서 향성파적한 향성파적한에도 길경 감초가 들어가요. 대황도 들어가고 뭐 연교도 들어가고 하는데 목이 쉬었을 때 목이 쉬었을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인삼 패독산 약간 종합감기약처럼 약국의 OTC 일반 그 양약 종합감기약처럼 그러니까 종합감기약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신체통도 있고 그러면서 인후통에도 쓸 수 있고 거담제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그런 게 고루 들어 있거든요. 저 약은 이제 해열 작용이면서 신체통이 어떤 몸 뼈마디가 쑤시고 아픈 서양인 체질에 가깝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해요. 피부염에도 쓸 수가 있고 금우나 연교가 들어가면 이게 항바이러스 작용이 그렇겠네요. 커지니까 바이러스성 질환이나 이런 데도 쓸모가 있어진다. 그러면 약국에 있는 은교산을 같이 이제 패독산과 같이 쓸 수는 있는 거죠. 자, 은교산 활용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혀를 한번 보면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일단 은교산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 심장이나 폐 쪽에 좀 열이 있는 사람이 혀끝이 붉거든요. 혀끝이. 그러니까 혈관 폐 기관지 어떤 산화적 스트레스가 증가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혀끝을 보면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열로 인해서 목은 마르고 마르는 거에 진액이 말라서 그 심장과 폐의 열로 인해서 혀끝이 붉어지고 이런 체질인 거죠. 그러니까 은교산이 잘 듣는 사람이라면 사실 오메가3나 비타민C 같은 거에서 좀 드셔야 돼요. 염증이 잘 생기고 스트레스가 많고 그러면서 진액이 마르는 거니까 그런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오메가3나 항산화제를 꾸준히 먹어야 된다. 이렇게 복약지도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참 어렵죠. 은교산 사러 온 사람한테 해야죠. 해야 되나요? 그럼 해야 됩니다. 사실. 그 얼굴이 흰 바탕이 붉은 사람이라고
해요. 정증인 사람은. 그리고 네. 소양인 경향이다고 해요. 이건 뭐냐면 신장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소음인 경향도 있으니까 본래 신장과 위장 기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간과 폐 대장 기능이 떨어졌을 때 태음인은 어떤 간과 폐 이상이 있는 체질이라고 보는 거니까. 근데 이걸 증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본래 신장 기능이 좀 약하고 그런 사람이 또 위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서 간과 폐 대장 기능이 떨어졌을 때 쓴다. 이거 두루두루 안 좋은데요? 두루두루 안 좋네. 네, 근데 기본은 이제 신기능이 많이 약한 사람이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항바이러스 기능이 필요할 때 바이러스성 피부 질환에도 허가사항은 아니지만 쓸 수 있거든요. 감기로는 이제 두통. 그리고 근데 무한이 있는데 무한 아니라도 쓸 수 있어요. 발열, 또 인통, 뭐 해수에 쓰는 법은 잘 없지만 기침에도 약간 쓸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말 따져서 드리려면 어떤 열감에 의한 입이 마르거나 구갈 이것은 좀 확인은 하시는 게 더 확실하죠. 같은 목이 아픈 거라고 해도. 근데 응교사는 이제 바이러스 약이라 볼 수 있는 게 어떤 바이러스성 질환에 대해 쓴다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어요. 저걸 제가 성제총록에 나와 있는 걸 해석을 한 건데 제 마음대로 사실 해석한 거긴 해요. 근데 그 말 그대로 해석을 한 거고 악풍 모두 5가지 위험하고 사나운 기운의 침입으로 인해 발생한다. 곧장 5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세균, 바이러스, 진균, 뭐 리케차 이런 것들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마구 번식을 한다. 그러면 이제 내적으로도 나타난다는 거죠. 간에 이상이 생기면 눈썹이 빠지고 그리고 눈살이 찌푸러지고 눈에 주름이 생긴 것도 관계가 있겠죠. 폐는 코랑 연결돼 있다고 보거든요. 당연한 얘기지만 폐를 갉아먹으면 콧마루가 뭉그러지고 비를 갉아먹으면 목소리가 변하고 힘이 없어지고 신장을 갉아먹으면 귀에서 천둥치는 소리가 나고 그래서 이명이 갑자기 생겼을 때 2가지로 봐야 돼요. 이명? 네, 신기능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소화기능이 갑자기 떨어졌거나 소화기능. 그게 처음에 과로를 하고 그래가지고 뭔가 먹은 게 토하거나 아니면 하여튼 소화기에 이상이 왔은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경우가 전 많았어요.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네. 과로와 또 강력한 스트레스가 또 동반하더라고요. 주위에서 보니까. 근데 그게 이제 오래되면 낫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얼마 안 됐을 때는 치료가 잘 안 되어도 한약으로도 낫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응교산의 항바이러스 작용. 논문이 되게 많더라고요. 금은화 연교가 주 약인데 금은화 발효액이 MDCK라는 건 강아지 키드니의 셀인데 이거 사람은 아니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한다는 거고 그리고 연교의 전탕액이 저건 후두암 세포예요. 후두암 세포가 계속 쓸 수가 있으니까 암세포를 연구에 쓰거든요. 그 세포에서 헤르페스 단순 바이러스의 활성을 억제한다는 게 있고 급성 세기관지염이 응교산이 낫더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마인감석탕 이건 사람인 거죠. 마인감석탕 응교산이 오셀타미비르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의 해열 효과를 내더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건 생지긴 한데 응교산을 투여했을 때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된 생지에 투여했을 때 폐조직에서 바이러스 증식량이 적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바이러스 작용은 있는 거는 맞다고 봐야 되겠죠. 저 MIT88, 뭐 NF-kappa 이건 어려운 말이긴 한데 최근에 밝혀진 오메가3의 기전이기도 해요. MIT88을 저해해서 NF-kappa 여기는 체내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오메가3의 반응인데 응교산도 바이러스 침입에 의한 저는 반응을 억제를 합니다. 그리고 응교산을 뭐 비장 및 흉선 세포 생존율도 증가시키고 그러니까 비장 흉선이 면역기관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기능성을 높여준다. 감마 인터페론이나 그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는 물질 생성을 높여준다. NO도 높여주네요. NO 생성을 증가시킴으로써 면역 증강 작용이 있다. 생략제제가 이렇게 논문 연구 자료가 많은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게요. 아마 어느 한쪽이 이런 걸 했는 걸 보고 이렇게 연구할 수 있겠구나 해서 또 연구들을 하셨겠죠. 하여튼 항바이러스 작용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국에서는 목구멍 통증에 쓰는
쓰는데 네. 항균 항바이러스 제로도 그러니까 아시클로버 사가시는 분도 응교산이 필요할 수가 있죠. 네. 이것도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네. 네. 헤르페스 듣는다는 이야기가 네. 있으니까. 그리고 해열작용으로 저 데이터는 마인감석탕이지만 석고제랑 응교산 같이 쓰셔도 되죠. 네, 저거는 제가 낫게 한 사례인데 손이 뭐 이렇게 막 염증이 생겨가지고 뭔지 몰라요. 뭐 병원에서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응교산에다가 뭐 대시호탕에 가미솔산 뭐 온청은 뭐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나았거든요.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 응교산을. 그거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거고요. 네. 오른쪽 위에 그림은 저 빨간색 부위가 응교산의 포인트가 된다. 적용할. 저쪽에 이상이 있을 때는 응교산을 어떤 피부 질환이든 어떤 염증성 질환이든 써볼만 하다. 걸 보여드리려는 거고. 왼쪽 가운데 있는 거는 제가 한 건 아니고 논문이에요. 피부 두드러기 질환에 이제 응교산을 썼더니 저렇게 깔아앉더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네. 포인트를 제가 썼는데 구갈, 인후, 항바이러스, 부사금, 맥이 부하고 삭하던데 그걸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고 발열 살짝 오한 땀이 시원하게 나지 않고 두통, 몸살, 윤통, 붓기, 갈금열 약간 꼭 그렇진 않은데 갈근탕보다는 강렬하진 않지만 어떤 갈근면이 갈근 황금 황련탕. 그죠. 네. 왜냐하면 풀네임을 얘기 안 해주시면 우리 또 편집하실 때 갈근 황금 황련탕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원래는 이제 비위장관 질환에 보통 쓴다고 하는데 해열제 의미, 진통제 의미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약국에 보통 이제 오한 발열이 있으면서 인후통이 있다. 그럼 갈근탕과 쓰면 안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갈근탕, 응교산 같이 쓰셔도 돼요. 물론 한방을 전통적으로 하면 뭐 서로 다른 약이다. 상안에 쓰고 이건 온병에 쓰는 약이다 하지만 뭐 오한 발열이 있고 증상이 그러면 같이 쓰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열이 오한보다 많은 인후통과 비염을 동반하는 열감기나 인플루엔자 이게 응교산의 포인트죠. 응교산만 쓸 때는 열이 오한보다 많은 열이 더 오한보다 우두두두 떠는 것보다는 열이 더 많은 열이 있고 내적으로 열이 있어가지고 인후통과 비염, 목이 마르고 한 사람한테 쓸 수가 있다. 더. 응교산과 구풍해독탕과의 구분점이 구풍해독탕. 구풍해독탕도 요즘 나오잖아요. 구풍이란 이름이 있는 걸 봐서 좀 더 풍사에 더 해당할 거잖아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응교산의 본초들이고요. 응교산 본초를 쭉 보면 항균, 항바이러스, 소염, 거담, 뭐 항균 작용이 있는 해열 작용이 있는 본초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저 중에 영교, 박하, 길경은 그 향성 파적한에도 들어갑니다. 풍이라는 게 어떤 바이러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세포 조직의 어떤 기능 손상, 기능 이상, 그리고 뭐 혈관의 이상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바이러스가 침투해 온 거죠. 중자라는 것 자체가 어떤 몸을 갖다가 가운데로 뚫고 들어온 거거든요. 가운데로 깊이 들어온 게 중풍이기 때문에 풍사가 몸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응교산에 없는 본초가 강활, 방풍, 길경, 석고에 구풍해독탕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구풍해독탕 풍사도 없애면서 해독, 염증도 깔아앉히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강활, 방풍이 인터루킨 1 베타를 감소시키는 항염증 작용이 있어서 그리고 귀의 부종을 가라앉히는 NF, 카파비, TNF, 알파, 인터루킨 6 발현 억제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귀 쪽으로도 염증이 있으면 귀가 아프면서 뭐 통증이 있다 이래서 댄세이지랑 구풍해독탕 써도 효과죠. 중이염 이런 데 될까요? 중이염을 저걸로 나 보진 않았는데 어떤 귀에 염증이나 통증이 있을 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경, 석고가 폐열을 깔아앉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폐열을 깔아앉히는 의미로 구풍해독탕이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석고가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구풍해독탕이 없는 본초가 응교산에는 금은화, 담주겨, 영양각 2C가 들어있어요. 금은화가 좀 더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잖아요. 그 영교도 응교산이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담주겸이나 영양각 2C 이런 건 좀 시원하게 해열시키는 작용이에요. 둘 다 해열 진통 작용은 있지만 응교산 쪽이 좀 더 열로이나 어지러움, 뭐 어떤 열의 증상이 좀 더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시원하게 시키는 거고 구풍해독탕은 염증을 조금 더 가라앉히려는 진경, 진정, 해열 작용이 응교산이 조금 더 있고 구풍해독탕이 소염, 붓기 이런 데 좀 더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네. 감기를 정리를 하려고 이제 두통, 열이 있고 근육통, 오한, 식욕부진, 기침, 콧물 그리고 또 확인할 게 뭐 이거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대소변이 잘 나오냐 이거 정도 확인해서 고열이나 두통 쪽으로 있을 때 어떤 표증에 쓰는 약을 먼저 쓰면서 식욕이 부진하고 좀 오래됐다 이러면 소양병 약을 쓰고 거기다가 기침이나 콧물에 포인트가 있으면 양약을 같이 쓰시든지 여기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감기에 대처하는 4단계 한번 후루룩 한번 제가 읊어봐 볼게요. 먼저 돌격부대, 상욕을 막기 위해서 저항을 해 격렬하게 하는 거죠. 두통, 시제통, 근육통이 막 일어나고 몸이 쑤시고 아프고 이랬을 때 마환, 계지, 금은화, 연교가 들어있는 걸 쓴다. 그래서 표증, 갈근탕, 연교패독산 이런 걸 쓴다. 그리고 막 적군의 침입이 더 많이 들어와가지고 면역기관의 어떤 시스템이 더 강화되었다. 그래서 식욕부진하고 목이나 부위로는 귀에 심한 통증, 염증 반응, 기침, 피로,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러면 본초로는 시오, 금은화, 연교가 들어있는 걸 생각한다. 소시오탕, 현기연교탕, 은교산 이런 거고 적의 상륙도 계속되면서 몸속에 깊은 이제 바이러스는 계속 침입되는데 심장, 소장, 대장, 신장, 골수까지 더 많이 들어온 거죠. 열이. 그러면 열도 나고 대소변도 시원치 않거든요. 기침과 피로도 매우 심해지고 일단 열이 난다는 게 포인트네요. 열이 더 많아진 거예요. 더 많아졌어요. 더 고열, 석고를 써야 될 고열인 거죠. 그래서 시오, 석고, 대황, 복령, 백줄 같은 걸로 이제 대시오탕, 백호탕, 대승기탕, 오령산 이런 것을 오령산은 이제 수분 빼주는 의미로 오령산은 태양병 약이긴 한데 여기서는 수분을 빼주는 의미로 그리고 감기가 급성의 단계를 지났는데 안 빠져나가고 10일 이상 머물러 있으면 이제는 또 보약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부자나 숙지향, 인삼감초가 들어있는 팔미, 육미 이제 많이 좀 소모가 많이 됐으니까 보중익기탕, 자감초탕 이런 것을 더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 깔끔하게 해주셨고요. 이렇게 해서 감기에 해당되는 한방을 2번에 걸쳐서 다 망라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면 쑥 한번 훑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구체적으로 한번 짚을 기회가 있길 바라고요. 다음에도 또 유용한 감사합니다. 학술 정보 가지고 와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